지난 3일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75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구매된 물품 중에는 고급 청소기들이 다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 물품관리 대장에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하는 숲에 심을 나무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키워달라고 맡긴 곳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량 사들이면서 주민들은 짭짤한 구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에서는 축구장 875개 규모의 산림을 잃었습니다. 전남 지역 산불 피해로는 34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된 가운데 전국 10개 산불 발생 시군과 함께 두 지역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군 대동댐 상류에 진화 헬기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며 물을 퍼나릅니다. 불이 난 산봉우리마다 치솟던 연기는 봄비가 시작되면서 사그러듭니다. 지난 3일 발생한 한평 산불이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게 모든 이건 재산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피해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도 순식간에 임야를 집어삼켰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화재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평에서는 임야 475헥타르, 공장 건물 넉 동과 시설물 넉 동 등이 불에 탔고 순천에서는 임야 15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축구장 873개 규모에 달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 산불로 불탄 한평 지역의 공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지역의 유일한 복분자주 제조 공장이어서 재배 농가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됩니다. 한국산불협회 전남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불 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면적이라든가 피해액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이후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은 전국 10개 시군에 달하면서 피해 조사는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한평이 해당되는데 특히 한평 산불은 지난 1989년 광양 산불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흡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메말라가던 밭을 촉촉히 적십니다. 시들거리던 상추잎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길어진 가뭄에 작물이 크지 않아 걱정이던 농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안 크고 오그라져 버려 가물어 갖고 근데 아주 고맙게 비가 딱 맞게. 제한급수 중인 전남 섬 지역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심각한 식순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모처럼 비가 좀 내려서 사람들이 좀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전남 진도에 126mm의 비가 내렸고 광양 백운산 120mm, 순천에도 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그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사나흘 뒤 각 댐으로 모이면 저수율은 소폭 오르겠지만 저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그간의 저수율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할 걸로 보이고. 내일까지 전남 동부와 광주 등에는 비가 더 내리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양이어서 해결까지는 상당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 오늘도 보도 이어갑니다.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구매된 물품 중에는 고급 청소기들이 다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 물품관리대장에는 없는데 사무실에는 존재하는 이 청소기들, 무슨 돈으로 사서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박정호 기자입니다.
MBC가 확보한 전남도청 매점의 G마켓 구매 목록 가운데 청소기 내역입니다.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 가정용 청소기와 업소용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명 제조사의 최신형 최고급 무선 청소기도 구매하는 등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전남도청에서 청소기를 살 때는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 타고 일본용 사죠. 일본용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일본용도 사죠. 사무관리비는 볼펜과 종이, 복사기 토너 등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사라고 만들어 놓은 돈. 결국 사무관리비로 청소기를 산 건 청소기를 1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간주했거나 관행에 젖어서 구매한 겁니다. 전남도청의 한 부서 사무실 청소용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무선 청소기 2대가 비치돼 있는데 물품 관리 대장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청 사무실별로 5개 안팎씩 청소기를 비치하고 있다는데 전남도청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청소기는 고작 4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물건을 사기만 할 뿐 관리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잘 하고 안 되면 나도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과정과정을. 전남도 물품관리조례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살 때 사무관리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은 소모적 경비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남도청은 사무실에서 쓸 청소기를 굳이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이유도 저렴한 유선 청소기 대신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사유도 한사코 매점 계정의 G마켓을 통해 구매하며 사실상 가격 비교를 포기한 배경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청소기뿐만 아니라 구매한 증거가 다수인 스마트워치,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개인 쇼핑에 가까운 물품들도 문제. 사무관리비로 샀다면 이 같은 물품이 소모성 사무용품이라는 증거를, 아니라면 굳이 매점의 G마켓 계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로 물품을 구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전남도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 안정수단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쌀 산업 포기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공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굽혀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일 특별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군 공항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이 이전에 통과됐던 특별법과 비교해 대폭 늘었는데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1964년 광주 극락면 일대에 조성된 광주 군공항입니다. 개항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확장한 도심에 고립된 섬 신세가 됐습니다. 이전 필요에 따라 10년 전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행 작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 특별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오늘 국회 국방위 법률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또 원활한 새 공항을 짓는 군공항을 짓는 이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 법안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명시한 점입니다. 현 공항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추진해야 했던 기부대 양육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광주시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가가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를 공항 반경 10km에서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한 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부대 양육 특별법 때보다는 분명히 이전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은 내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법사위와 오늘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숲에 심을 나무를 주민들에게 직접 키워달라고 맡긴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키운 나무를 자치단체가 전량 사들이면서 주민들은 짭짤한 부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비닐하우스. 작은 화분 8,000개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묘목은 초여름부터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 붙들레야. 3월에 묘목을 심고 석 달간 키운 뒤 신안군이 만드는 숲에 전량 공급합니다. 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농가 창출할 수 있는 소비 창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많이 보인다고 볼까요? 1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서는 각 섬별로 숲과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분재 정원과 튤립 정원, 홍매화 정원, 수국 정원 등 13개 정원을 만들었고 라일락 정원 등 8곳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숲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나무값이 올라 나무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안군은 아예 나무를 직접 길러 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농가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섬별로 각기 다른 나무를 키운 뒤 신안군에 팔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수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 섬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경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는 숲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묘목을 만들면 첫째 경비가 절감되고 둘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셋째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키운 꽃이 내가 키운 나무가 우리 지역에 심은다는 자긍심.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생산을 책임져 달라고 맡긴 나무는 애기동백과 태산목, 수국 등 22가지 품종 134만 그루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12일까지 소 65만 마리, 염소 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아 연중 상시 접종합니다. 지난해 전남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8.6%, 돼지 93%, 염소 92.8%로 전국 평균인 소 98.2%, 돼지 93.2%, 염소 89.8%보다 높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목포시 오감 지하차도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 안전시설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신안군 도초면의 한 소금 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신안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말까지 대마 양귀비의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촌이나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거나 투약, 흡연, 밀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가뭄 때만 되면 식수 부족을 겪었던 신안군 매화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신안군은 앞해읍 가룡리에서 매화도까지 육상 12.4km, 해저 2.7km 등 총 15.1km의 송수관로 설치와 가압장 2개소 설치를 마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